방금 전에 이강유 원장님께서 도시와 분산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분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한 흔적들이 많이 느껴지죠. 자, 그런 우리 분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정책적 제안을 할지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도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자,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댄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춤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하기 싫어. 보여주세요. 자,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충주시에 홍보맨이라고 하는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이렇게 최근 유행하는 뭐 댄스라든지 밈이라고 하죠. 유행하는 거.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충주시 홍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충주시에 무료 유튜브 구독자 수가 48만 명입니다. 50만 명 될 것 같은데 자, 군산시는 어떨까요? 3,300명이죠. 군산시 시의회는 208명입니다. 앞으로 군산시 유튜버가 대사가 500명 정도 되는데요. 자, 충주시가 이렇게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느냐, 이게 2018년도 정도 유행했던 포스터예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혹시 발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퀄? 소위 말해서 발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보기에는 굉장히 대충 만든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어라든지 밈을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 여기 원펀치 쓰리강냉이 아시죠? 그래서 원 댓글, 뭐 3 옥수수 뭐 이렇게 했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억나시나요? 이순재 선생님이 이제 보험 광고 했던 거고, 4달러 했던 것처럼 까달라 이런 식으로 그때 밈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충주시는 원래부터 이렇게 아이디어로 승부를 했을까요? 이거는 불과 1년 전인 2017년도 사과축제 포스터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만들었죠. 하지만 물론 뭐 이렇게 만들어도 충주 시민들이나 충주 공무원들은 이걸 많이 알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까처럼 전국적인 유행이 되고 전국적인 홍보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에 격언이 있어요. 자신에게 쉽고 안전하면 대중들에게는 항상 지루하다. 자, 충주시 같은 경우에 아까 그런 포스터를 만듦으로써, 사실 충주사가 유명한 건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옥수수, 고구마, 밤 같은 게 유명한 거를 새로 알게 됐고요. 또 충주시는 이렇게 젊은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도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도시 브랜드 마케팅이 최초로 만들어진 사례와 가장 성공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아시나요? I love New York?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티셔츠에도 만들고 이렇게 보면 굿즈로도 만들고 있는데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맨하튼, 그리고 브로드웨이, 뭐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다음에 뭐 자유로운 진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저는 뉴요커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어요. 뉴요커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뉴요커라는 단어에는 뉴욕 사람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뉴욕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뉴욕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배트맨 아세요? 배트맨의 배경이 됐던 도시가 바로 고담시티라는 건데, 고담시티의 배경이 됐던 게 바로 70년대의 맨하튼입니다. 자, 실제 촬영은 시카고에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70년대 뉴욕에는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10억 달러의 적자, 뉴욕시가 10억 달러의 적자를 냈었고 30만 명의 실업자, 그리고 80만 명이 도시를 떠났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관광객들은 당연히 발길을 끊겠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뉴욕은 어떤 일을 했냐? I love 뉴욕이라는 브랜드 마케팅에 착수했는데, 당시로서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예산인 40만 달러를 사용해서
올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뉴욕에 살고 있는 그래피티 디자인을 통해서 로고를 만들고 또 브로드웨이에 있는 영국 배우들, 뉴욕 출신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라디오나 TV를 통해 가지고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이 시작한 해에는 2,500만 달러의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1년 뒤 관광 수익은 무려 1억 4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만들었던 게 70년대라고 했잖아요. 9.11 테러가 20몇 년 뒤에 일어났는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몰된 에버를 붙여가지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뉴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어를 바꿔가지고 9.11 테러에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뉴욕 시민들을 달래주었었고 또한 뉴욕 시민들을 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주하면 어떻게 생각나세요? 한옥마을도 생각나고 비빔밥, 전주 이씨 뭐 이런 것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전주는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라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를 런칭을 한 거죠. 그래서 1,000만 관광객을 달성했고 올해나 내년에는 1,5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같이 관광 명소가 된 거는 불과 한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0년 차인데 제 아내가 전주 아가씨거든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전주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전주는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는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적인 도시로 브랜드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전주의 한옥사랑을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뭐죠? 호남 제일문이잖아요. 전주로 가는 길에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바로 객사예요. 객사는 조선시대에 사신들이나 관리들이 전주에 왔을 때 묵는 임시 숙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여러 개 있는데 전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객사 근처에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전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한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다 아시죠? 전북대 정문인데 바로 한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한옥들을 배치를 한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래 사진들입니다. 자, 공중전화 박스 위에 한옥 지붕을 얹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버스 정류장에도 한옥 지붕을 얹히고 또 대전판에도 한옥 지붕을 얹혔습니다. 이렇게 도시 곳곳에 조그마한 곳마저 다 한옥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한옥에 노출을 많이 시켜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옥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주역도 한번 볼게요. 전주역은 1914년도에 개통했는데 기차역이라는 게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최첨단 건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기차역들이 만들어지는데 전주는 이렇게 한옥을 통해 가지고 기차역을 만들었고 81년도에 현 이슈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옥을 유지했죠. KTX 개통으로 2025년 정도 신역사가 생기는데 여기도 또한 한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옥들을 계속 노출함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자, 전주의 슬로건은 한바탕 전주를 세계에 비빈다입니다. 이 한바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한국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흥이나고 무언가 액티브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또한 이 비빈다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비빔밥 생각나죠? 전주하면 비빔밥이잖아요. 그리고 이 또 비빈다는 말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하면 좀 해볼 만한 사람들 만나면 좀 비벼볼 만한데?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비빈다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해가지고 전주를 세계에 비벼본다. 이런 진취적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군산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군산은 사실 2017년도, 18년도에 드림 오브 군산이라는 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슬로건을 썼었는데 2019년도에 공개 모집을 했어요. 슬로건 공개 모집을.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물빛 희망도시 군산입니다. 물론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슬로건의 후보들을 봤을 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맛있군 산책도시 이거 어떠세요? 군산시가 맛집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전주보다 군산이 더 맛집이 많은데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했으면 좀 더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보고 싶은 가고 싶은 군산 이것도 저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 역사를 모티브로 해서 관광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고 그래서 옛 꽃자를 써가지고 보고 싶은 가고 싶은 군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정책 제안을 해볼 텐데요. 제가 하는 정책 제안은 군산 정체성 찾기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총 인원은 32명 정도에서 관련 공무원과 관련 교수님들 구성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4명씩 해서 총 32명 구성한 연구소를 설립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체성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의 슬로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인원을 넣었던 이유는 각 세대별로 군세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역전의 명수 군산 해가지고 군산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애착이 있지만 사실 이 50, 60대들은 굉장히 많은 애착이 있는데 과연 다른 세대들은 공감을 할지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고 또한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의 30, 40대들은 공연도 많이 하고 예술적인 거, 문화적인 거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 10대, 20대들은 시민문화회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들이 모여서 공감대 형성하고 합의를 통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이 통영이 브랜드예요. 자, 통영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조선시대에 삼도수군 통제영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통영인데 그 해군 본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특성상 한반도 끝자락에 조금의 육지 부분이 있고 15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을 파란색으로 해서 바다를 표현하고 통영이라는 글씨를 섬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정체성을 잘 표현한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손혜원 전 의원인데 이분이 원래 하시던 일이 브랜드 만드는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가가 되셨는데 그러면 군산이라는 도시는 어떨까요? 자, 군산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도 있고 들도 있죠. 그리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군산에 살아온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런 정체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군산 시민들과 미래의 군산을 살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의 통합된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